안녕하세요. 어저께도 엔비디아는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될지 예상을 좀 시장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을 좀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방송도 투자에 진심인 남자 투진남이랑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는 그냥 우하향으로 하는 차트였어요. 계속 내려가는 차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 막판까지도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저께 좀 특이한 건 나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2.09였고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은 마이너스 2.2%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좀 신기하죠. 다우가 0.67로 상승이었고 S&P도 0.31 마이너스. 그리고 어저께는 달러도 그렇고 국채도 그렇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죠. 5일이 지금 82.66달러 그리고 1.15%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은 또 얘네도 0.4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5일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81불 그리고 많이 맥심까지 올라가면 82불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여름에 전기 수요가 올라갈 걸로 예상하면서 또 물가도 올라가고 기름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일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이 좀 폭염이 엄청난 폭염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일 값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중동에서도 이제 이슈들이 있었어 가지고 오일은 당분간 하락보다는 상승을 지금 집중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장인데 실제로 어저께는 엔비디아가 다 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6.68까지 빠졌습니다. 애플은 0.31% 올랐고 테슬라 0.28 그리고 MS 마이너스 0.47 그리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좀 보합권에서 완전 놀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일 큰 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68의 하락을 보여줬고 인텔도 마이너스 6.7 그리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1.86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을 좀 상승이 아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계속 좋지 않아요. 요즘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좀 지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정을 좀 보이면서 이제 목표가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넷플릭스는 좀 예전에 한 아이디로 이제 11명을 쓸 수 있게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막고 나서 좀 많이 주가도 주춤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요즘 볼 게 없다. 저도 이제 넷플릭스를 보는데 너무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지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저께 나스닥 차트입니다. 어저께 나스닥 15분봉 차트고요. 어저께 딱 전일 시가거든요. 시가와 고가 그 근처를 찍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빠지는 차트였습니다. 여기가 장 마감이었는데 장 마감할 때까지 그냥 조금씩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차트였는데 좀 어려웠던 이유는 흔드는 구간들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100%씩 80%씩 반등이 나와버리고 내리고 또 올라가고 내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차트죠. 왔다 갔다 너무 홍보를 많이 해버리니까 추세는 하락이지만 반등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거를 버틸 수 있다. 잘못 진입하면 좀 크게 물려서 매도를 잡았으면 탈출은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좀 100%씩의 반등은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어저께가 좀 장이 좀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은 도지 캔들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3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1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빠지고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한 건 이거예요. 다우는 5일 연속 상승, 나스닥은 3일 연속 하락. 그렇게 되면 대형 기술주 행보의 업종별 차별화 심호, 엇갈리는 증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시기적으로 밑에 잠시만요. 밑에 걸 넘어갈게요. 바로 밑에 걸 보시면 이게 지금 상반기 결산 첫 차익 매물 콜옵션인데, 지금 26일 기점으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기점이에요. 그럼 내일로 이제 모든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했어요, 상반기 때. 근데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크게 수익을 봤으니까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젠 이 정도까지 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이제는 저평가되었던 종목들을 찾으면서 그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러셀이나 그리고 다우지수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 순환이에요. 순환 매매죠. 그러니까 너무 높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상반기 때 됐으니까 나 이제는 수익 청산하고 이제는 좀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나 러셀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스닥 그리고 지금 빅테크죠. 빅테크 애들이 갖고 있었던 나스닥, S&P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제일 최고죠. 상반기 결산 첫 차익 매물 콜옵션 역대 최대액. 지금 역대 최대액을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과 그 물량 때문에, 매도 물량 때문에 나스닥이 좀 내려가는, 눌리는 모습,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엔비디아 CEO죠. 지국 매박 속 증시 트리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투심이 좀 무너진 거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는데 CEO가 팔아? 그러면 당연히 개미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보고 좀 그런데 심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마이너스 6%라는 시총 1위까지 찍었던 종목이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3거래일째 마이너스예요. 그럼 다 합치다 보면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은 또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들은 엔비디아가 거의 주로 나스닥을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 엔비디아가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 시작을 할 때 장초에 빠지고 시작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한 번씩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P 500 여전히 강한 모멘텀 보여질 것. 사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즉 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반도체주 긍정적 평가, 이거는 지금 AI 반도체주들이 아직까지도 하락이 나와도 지금 상승분에 올린 수익 실현인 것 뿐이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아니 올라갈 수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보다 목표 주가 상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더 올라갈 거다. 평행 이론이고 순환매 시장,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 주로 지금 자금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나빠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시는 자금이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자금이 들어와야 순환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금이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의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엔비디아는 135에서 150달러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도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반도체 주들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튼튼하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반대 쪽에서는 좀 거품이 많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좀 내릴 때 되지 않았냐, 그런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좀 사람의 심리들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증권사 조측에서는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리 인하 때문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금리 인하. 저희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금리 인하를 좀 중요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라는 거를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제 시나리오로 짜고 어느 정도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두 가지 의견이에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증시가 살아날까? 아니면 안정적인 구책 쪽으로 자금이 들어갈까? 이 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달러 강세가 아닌 달러 약세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가는데 이 증시가 올라가는 그 자금들이 안정적인 채권으로 빠지게 되면 증시의 돈이 빠져서 증시에도 영향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하시면 투자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매매죠. 저희는 매매죠.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5시부터 상승이 나왔죠. 그 상승이 나온 건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5시부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올라갔던 모습은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스닥도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PC 지표가 있죠. PC 지표가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그리고 연준 입장 차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PC 지표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 다시 좀 연준 애들은 지금 태도가 그렇거든요. 금리 인하할 건데 좀만 더 기다려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좀 매파 발언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하는 말이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정도 잡히려면 아직까진 멀었어. 내년에서 내후년까진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오늘 요번 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PC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준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건 즉 금리 인하를 좀 더 빨리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좀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중요하겠죠. 당연히 뭐 크게 움직이면 진짜 1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 움직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PI보다는 PC가 당연히 약한데 연준이 말했죠. 파월이 말했죠. PC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겠다. 그 말 때문에 투자자들은 당연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 그때 움직여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딱 타이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기다릴 거고, 지금 나스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상승 구간이 잡혔던 것들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11선을 지지해주면서 지금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차트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평선들의 괴리율이죠. 즉, 이런가? 이 정도가 되게 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한 번씩은 수렴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평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정도까지는 좀 빠져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평선을 다시 모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좀 강하게 또 상승을 하고 고점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3거래일째 하락은 굉장히 좀 충격이 크죠. 그러니까 9월물로 바뀌고 나서 이날 상승을 한 척 했다가 보합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쭉 올렸어요. 정말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도 프리장 때 계속 올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프리장 6인가 기점으로 내려가더니 지금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트를 크게 보면 그냥 고점 찍고 프리장에서부터 계속 내리는 차트예요. 우하향으로. 그랬다가 이제서야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도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게 26일입니다. 내일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분명히 기주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핀비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기술주 위주로.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하는 뭐 매그네스 세븐에 됐던 애들, 그러니까 상위의 종목이 7위까지 정해져 있는 모습들 애들의 상승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 나머지 외에 또 막 많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상반기 결산이 끝나는 시즌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증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수익 실현의 차익 물량이 나오는 거지, 다시 무너지면서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지금 118.11입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을 하고 120불이었죠. 그 120불에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8불. 근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110불 정도 왔을 때 그때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110불 오면 살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고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조정도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올라갔죠. 말도 안 되게 잘 올라갔어요. 이거 보세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별로 안 올라갔네요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차트를 좀, 이거는 주식 차트잖아요. 일반 해외 선물 차트가 아닌 주식 차트에서 이 정도까지 상승을 계속 이어져 나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거의 조정이 없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액면 분할하고 다시 빠졌다가 살짝 한대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002년 11월부터 얘는 거의 계속 상방만 보고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차트로 분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기업의 뭐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차트 분석보다는 얘네들이 매출이 얼마인지, 뭐 수익, 뭐 1년 뭐 실적 보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나왔을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사람들이 좀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얘도 차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 분석을 좀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죠.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상승을 한 거고요. 같이 보자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을 하게 됐죠. 5시부터. 이게 5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 시간대도 나스닥을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MB가 거의 나스닥의 주의 움직임을 책임진다 할 정도로 항상 엔비디아를 좀 주시하면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표죠. 오늘 지표는 그냥 보험원 연설 시작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리고 레드북 소매지수, 그 다음에 또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11시에 있는 지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 보더라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장에 영향을 끼쳐 줄 겁니다. 일단 추세를 바꾼다기보다 어느 정도 움직임의 폭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11시 때는 좀 조심해서 매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금요일 날 있을 이제 PC 그것만 좀 집중을 해서 어떻게 나올지 예상제 해보시고, 그 전까지 차트가 어떻게 갈지 좀 시나리오를 쓰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은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중국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중국장 또 하락이었죠. 상하이는 또 하락, 선전성 홍지수도 또 하락.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죠. 그래서 항생장도 어저께 하락이 나왔지만 되게 신기한 거는 어저께 하락분을 잡아먹으면서 17,800에서 여기거든요. 여기서 18,264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금 눌렸다가 장이 마감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항생이 올라간 이유는 차트상의 이유예요. 시향이 좋아서 어떤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일봉을 보시면 어제 60선의 반등, 지지를 받은 모습, 여기 전 지지를 지지하고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장 초에 상승을 좀 해줬지만 다시 다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어저께처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은 시황도 중요하지만 그냥 차트대로 매매하시는 거 추천드린다. 일단 지금 상해지수 재정 적자에 EU 무역 갈등 우려 때문에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이에요. 그리고 선전종합지수는 4월 16일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좀 하락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항생은 외국인 매수세 유입 후 종가 급등하면서 상승 마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건 이것 때문에 상승한 걸까는 이제 시황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차트로 하시는 분들은 60선 지지받았으니까 상승하는 것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건데, 둘 다 틀렸다 맞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0% 시황을 체크해야 된다는 아니고, 또 차트를 또 안 하고 시황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좀 어느 정도 혼합해서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이슈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하락 위주로 보되 장기 분봉, 그러니까 일봉이죠. 일봉에 있는 이평선들을 체크를 하시고 그 기서 대응을 하셔라.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강한 경기 부양과 반대로 지수는 미미. 이게 지금 경기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죠.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지원책, 대출 지원책, 뭐 개발 투자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주가 선방형이라는 거는 항생도 그렇고 상해지수도 그렇고 얘네들이 올해 초에부터 계속 상승만 달렸잖아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만 달렸어요. 하락이 아닌 상승만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반영이다. 선반영을 하고 얘네들이 지금 이쯤에서 나와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원책을 내고 있는데 상승을 못하고 있다. 그건 즉 아직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급감하는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책을 내주는데 실제로 투자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증시가 흔들리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빠지고 증시는 빠지고 지수도 빠지고 이런 모습의 연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좀 매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매도 위주로 보되 매수는 일봉상의 지지와 그리고 강한 장기 분봉의 지지를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그리고 매수를 길게 하시는 것보단 차라리 매도가 좀 길게를 보시는 게 좀 매매를 하시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렇죠. 유럽이랑 싸우고 있죠. 지금 전기차가 25%에 30% 관세를 붙인다. 안 팔겠다는 거죠. 너네 거 안 팔아. 뭐하러 팔아. 우리 다 해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싸움이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에서, 미국과 북미와 유럽과 중국, 이런 식으로 싸움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싸워서 좋을 건 없다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데 중국이 실제로 강대국이잖아요. 미국과 중국처럼 이제 거의 두 개의 국가가 시장을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걔네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옆에 있는 국가들도 피해를 보고 전체적인 시장은 또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신기한 건 중국은 죽어가고 유럽도 죽어가고 아시아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데 미국만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은 미국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저도 매매를 해야겠죠.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고 나스닥을 좀 보는데 나스닥이 좀 더 크게 상승을 해준 모습일지 아닐지는 이 정도까지는 좀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800 언저리에서 밀렸다가 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좀 길게 보면 그래도 한 85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850을 넘겨서 상승하게 되면 다시 900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